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의 구체적 윤곽이 나왔고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추경의 내용과 방향,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이제 여당 의원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출래, 불사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성일종 의원님은 좀 어떻습니까? 정권이 교대가 되는 것은 국민들한테 반가운 일이지요. 네. 권력을 위임을 받았는데 잘 운영하면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오만하고 또 내로남불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했었을 때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네. 어쨌든 탄핵을 받고 5년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반성을 하면서 지냈고요. 앞으로 더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또 잘 섬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먼저 첫 당정 협의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도 당연히 참석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당에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 요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코로나 피해 계층을 위한 당정 협의입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때 피해 계층에 계신 힘든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50조 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네. 그 피해 계층 분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추경이 되도록 이번에 그 추경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추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총 규모는 전에 그 올해 들어와 가지고 1차 추경을 해서 드린 것이 17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3조 원을 하면은 50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33조 원 플러스 알파해서 전체로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 이렇게 규모는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어느 분들한테 주로 많이 그 혜택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장 피해가 크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분들한테 드리게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손실 보상률이 있습니다. 네. 손실 보상률 작년도 7월에 법이 통과돼서 피해가 나는 금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인데 요거를 100%로 올렸고요. 아하, 예. 또 기본 50만 원씩을 이제 손실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50만 원 들이댄 것을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한 그러니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한이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네. 보상률도 90에서 100%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법인 택시라든지 전세버스, 네. 노선버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운행이 못했기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또 보험 설계사를 비롯해서 문화예술인 같은 분들이 많은 피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보상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농어민 어민들이 계십니다. 사료값 인상, 비료값 인상돼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또 산불 피해로 보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225만 명의 취약계층 분들이 계세요. 네. 생활이 상당히 어려우신 긴급 생활 자금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당에서 요청을 했고 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에서 지금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최대한 협조하겠다. 예전에 홍남기 기재부하고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 산림의 규모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국채를 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지요. 국채 발행이 없이 네. 할 수 있고 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수용을 했고 네. 뒤에서도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번에 저희가 더 살림을 좀 알차게 잘해서 음흠. 국채도 일정 부분은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예. 여유가 있다는 게 지금 좀 궁금한데 국채 발행 뭐 좀 더 늘리지 않는다, 세수가 뭐 많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할 예, 거냐 재원 문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약 7조 원을 마련했고요. 네. 기금을 통해서 한 8조 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수를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5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법인세가 한 29조 정도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요. 예. 또 양도세라든지 근로소득세 정도에서 한 20조 정도, 또 부가세 이런 부분에서 합해서 한 53조 정도가 세수가 더 증수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쓰고 약 한 9조 정도는 지금 현재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가 있잖아요. 이 부채를 좀 상환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50.1%가 이렇게 되는데 예. 49.6% 정도로 좀 50%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래 인수위에서는 차등 지급이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바꾼 것 같은데 혹시 지방선거 때문에 아니면 공약 후퇴 논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겁니까? 차등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대선 때 그 최대 600만 원까지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을 소상공인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마 차등으로 일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 100만 원, 300만 원 드렸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370만 명에 이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이 아주 균일하게 나갈 겁니다. 600만 원. 예, 그래서 기본이 이제 600만 원인 거지요. 그러니까 전에 400만 원 받으셨고 이번에 600을 더하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파에 해당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6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그 알파가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텐데 이제 그 정부 방역에 피해 본 그 피해가 많이 받으신 그러한 계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 대상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누락이 됐었던 여행이나 항공 또 공연 전시업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매출액이 한 40% 이상 감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부분이 더 지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질문을 좀 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안철수 위원장 소고기 발언 이때 이거 논란 때문에 바뀐 건 아닌지 이렇게 뭐 질문들이 좀 있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텁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회복과 이번에 이제 추경에 대한 드리는 그 컨셉은 회복과 희망의 추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되게 600만 원을 이렇게 결정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초과 세수 53조 얘기를 하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거 천문학적 초과 세수다. 요거 꼼꼼하게 송곳같이 따져보겠다. 이거 사실은 국가 살림 흔들릴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박홍근 대표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제 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추가 세수를 53조 원이 늘어났는데 네. 왜 이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느냐 이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작년도가 61조 정도가 추가 세수가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체제 하에서 추가 세수가 더 늘어난 거고요. 네. 이번에 추계한 53조가 늘어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과 기재부 하에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마 이런 국가적인 큰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 같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측이 좀 틀리기는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의원님 국민의힘 때는 막 홍남기 그 기재부가 오류했을 때 상당히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비판했었죠. 예. 비판했었죠. 야당이 되니까 그러나, 비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추계가 다 전 정부에서 추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이 5월 10일자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 전에 다 추계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여당 시절에 추계했던 것을 왜 그게 틀렸냐 그러면서 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 때 했던 건데 우리가 왜 책임지냐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5월 10일 정권을 인수해서 지난 지가 뭐 이틀 정도 지났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거를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고요. 네. 또 추계가 이런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그래도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규모나 시기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마 그래도 논의 또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야당하고 이제 어떤 자세로 협상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민주당 정부에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마다 민생을 하면서 빨리 서두르셨었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이 국민 그 추경 예산은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지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선거용이 아니냐 아마 민주당에서도 반박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경선 때에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대국민 약속입니다. 공교롭게 거기에 지금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아마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시지 마시고 빨리 협조를 해주셔서 어려워하시는 분 한시라도 급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회복과 희망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임시 국무회의 오늘 열리는데 자 현재 임명된 장관 숫자로는 요건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강행할 것이다. 또 이러면 또 야당 협치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위원은 뭐 어느 정부에서 임명됐느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 정부의 국무위원이 나와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오셔야지요. 지금 현재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후임 장관이 아직 안 오셨다 하더라도 어느 국무위원이 국가를 비워놓고 나는 전 정권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국민들한테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추경에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실 국무위원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중에 특히 이시원 공직경비 비서관
이분 임명을 두고 말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뉴스에서 보기만 네. 했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음, 아무래도 뭐 그 검증 과정이 장관 검증보다야 뭐 꼼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은 바가 없어서 멘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